진공에서 진동으로. 예, 저는 숙명여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소수자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성다수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으로는 이성애라고 하는 지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일종의 성다수자, 우리가 많이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은 다 성소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LGBTI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또 인터섹스 이런 정도를 성소수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간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소수자라는 우리가 담론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두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성별이 변경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마땅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렇게 논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문제 중에 MTF 트랜스젠더, 즉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 여성의 공간을 원래 남성이었던 사람이 침입한다. 사실은 이런 이미지가 형성돼서 더 이 문제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과연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여성의 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트랜스젠더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집단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이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이 가부장주의에 대한 도전, 또 성폭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마치 트랜스젠더가 이 문제를 깨트리는 주범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은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인권과 어떤 여성의 공간 또는 여성의 인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는 이렇게 성별이 명시적으로 변경된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성별이 변경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어떤 트랜지션 과정에 있는 이런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사실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 논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명시적으로 법적 변경이, 성별 변경이 된 경우조차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인식의 수준을 바꿔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광고가 이제 신촌역에 게시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광고판을 훼손했던 그런 사건이죠. 사실 비슷한 일이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성소수자 환영하는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더니 밤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훼손해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증오범죄 또는 혐오범죄라고 불리는 사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증오심, 혐오감,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 또는 증오 범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혐오 범죄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혐오 차별은 그 자체로 나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혐오 표현이나 차별이라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또 이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생각해도 폭력은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나쁜 거죠, 정말. 그래서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혐오 차별 문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형태고, 그래서 이제 혐오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혐오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있습니다. 이건 뭐 혐오나 차별의 일반적인 해악과 동일한데요. 사실 이 혐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행위를 내가 했다, 정당한 행위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또 피해자 집단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가 이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이런 폭력을 가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당사자 자체도 더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또 경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또 혐오범죄 피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혐오범죄 자체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 자체를 하나 의제화해서 우리 사회 중요한 어떤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노력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차별의 문제는 뭐 혐오 표현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뭐 증오 범죄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차별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별 중에서도 고용이나 교육,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뭐 재화 용역을 이용하거나 공급받는 영역,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혐오 차별 문제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부터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사실 뭐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 뭐 혐오 차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뭐 헌법에도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한 번도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념을 법률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차별하지 않는 사회다, 차별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선언하고 또 차별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차별과 혐오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좀 우려되는 현상은 이 혐오나 차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위기, 이런 게 형성된 건 굉장히 최근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도 안 된 현상이죠. 인터넷이나 뭐 심지어는 오프라인이나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제 하는, 저는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차별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차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더 노골적인 게 돼버리고 부끄럽지 않은 일이 돼버리고, 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 또는 뭐 각 조직, 각 단위별로도 이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좀 만들어가고 그런 어떤 메시지들, 우리 이거는 뭐 전문용어로는 카운터 스피치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항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많이 베스트셀러기도 한데 그 김지혜 교수님이 쓴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런 책들 보면은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 정말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조차도
사실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서, 또 책도 길지도 않고 또 쉽게 잘 쓰여져 있어서 일단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부끄럽지만 뭐 제 책 중에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은 주로 이제 혐오 표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그것도 이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저도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 연구회라는 그 조그만 학술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 부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라는 그런 책을 한 권 냈는데,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뭐 대중용으로 거의 모든 쟁점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 책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